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격, 사주 월간 정기가 정제이고 투출할 때 사주 내 정제가 많을 때 정제격이라고 한다. 지장간 속에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기가 정제일 때, 그게 또 천간에 투출했었을 때 정제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제격이 잘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흔히 말하는 성격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정제격이 성격이 되는가? 이렇게 말할 때는 신강할 때 내가 몸이 튼튼해야 재물도 지고 갈 수 있고 이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라고 하는 거는 먹는 음식에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이라고 비교하면 내가 튼튼해야 많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이 좋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신강해야 된다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식신이나 때로는 상관에 뿌리가 있을 때 정제가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물론 신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에 뿌리가 있었을 때 정제가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제, 편제가 혼잡되지 않을 때, 이거는 이제 정제는 항상 그 기세가 혼잡되지 않아야 좋은 역할을 한다. 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제도 깨끗하게 잘 구성이 되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편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지, 정제와 편제가 혼잡되어 있는 것은 별로다, 이런 말이겠죠. 정관과 조화로울 때, 정제가 정관과 조화롭다는 의미는 흔히 말하는 재관 쌍미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와 관이 쌍으로 아름답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재관 쌍미라고 하는 말은 재와 관이 쌍으로 있어서, 가능하면 기둥으로 있어서, 천간이 관이고 지지가 재일 때, 이럴 때 쌍미,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제가 정관과 같이 구성될 때는 아주 쌍미격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좋은 경우를 가지려고 할 때는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상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때로는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혼잡되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정관과 조화로울 때 좋다, 이런 말이겠고요.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많을 때는 조금 설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신강하기는 어렵겠죠. 정제가 많으면은 신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제가 나쁘게 작용할 때, 깨트릴 파자죠. 깨졌을 때, 정제가 좋은 역할을 못할 때, 이런 말입니다. 신약할 때, 식신상관에 뿌리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정제와 편제가 혼합될 때, 인수가 생황할 때, 이제 재와 인은 재극인의 작용이 일어나지요. 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극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극인의 작용,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는 서로 사이가 별로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재와 인의 극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재극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겁재가 중중할 때, 이제 비견과 겁재는 제일의 작용은 재를 흐트러 먹는 겁니다.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작용도 합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재를 깎아먹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겁재가 더더욱 그 작용이 정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작용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일어났었을 때는 정제와 영향을 크게 맺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겠지요. 충, 형, 파, 때로는 공망,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 작용이 좋게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강, 식상의 뿌리 혼잡이 되지 않아야 되고 정관과 어울릴 때 조화롭다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파격의 의미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신강, 뿌리가 있어야 되거나 혼잡하지 않아야 되거나 관과 어울릴 때 좋다, 이런 성격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그거 외에는 파격의 작용이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격의 성격입니다. 정제격은 일간이 극할 수 있는 관계로 부부 배상지합이다 라고 말을 한다. 이제 흔히 말하는 정제와 편제를 구분할 때 정제는 배우자다,
편제는 만에다, 편제는 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걸 꼭 구분해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자면은 정제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부 배상지합이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성품이 착하며 조직을 관리하고 통솔력을 발휘하며 경제관념이 뛰어나서 스스로 노력하여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정제는 간재입니다. 땀을 흘려 얻는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재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제격이 되면은 재산, 처덕이 있으며 성실, 정직, 근검절약하며 명예와 신용을 중시하고 정의와 공론을 존중하며 의협심이 강합니다. 대체로 여기 이제 정제도 그렇고 정인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를 정자를 쓴다는 의미는 편법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뭐 정의와 공론, 뭐 의협심이 강하고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치밀하고 계산적이며 뛰어난 경제 감각을 발휘하여 재물을 축적하지만 만족을 느끼기 어려우며 구두쇠 소리를 듣는 실속 있는 부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두쇠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뭐 구두쇠는 과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실속 있고 알뜰하고 써야 할 때는 쓰지만은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겁의 쓰임이 중요하게 되면 재가 많아 신약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으면은 결국은 재가 신약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가 도움은 되겠으나 동업 등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나와 힘이 같은 사람과 같이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재의 투출은 좋게 보지 않는데 재의 투출이라고 하는 말은 천간에 있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재가 투출된 사람의 성격은 화려하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실속이 없고 가볍게 보이며 말만 앞세워서 진실성이 부족해 보이는 듯하게 된다. 천간에 투출했다는 의미는 천간에 떠있다는 말이 되니까 천간은 누구나 다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관을 쓰면 정제격인데 관을 쓴다는 의미겠죠. 재관 쌍미격이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재관 쌍미가 되면 경제, 금융, 행정 등의 관리 업무의 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요. 인성의 쓰임이 중요하게 된데 사업을 하면 어려움을 겪고 성패가 다단하니 금융관리, 재정기획, 교직 등의 직장생활이 유익하다. 그래서 항상 관을 쓰게 인성의 쓰임이 중요하면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인과 재는 서로 사이가 제극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미가 넘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겁재나 양인 등에 의해 파극이 되면 성격이 편굴해지고 보통 이하의 명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파극이 안 돼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뭐 충이라든가 공망, 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제격의 귀함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격의 구성입니다. 정제격은 월지에 정제가 투출되어야 하고 정편제가 혼잡되지 않아야 하며 관성과 재성의 상함이 없이 식상이 있어 재를 생하고 인수에 적절한 도움이 있어야 일주가 건강하면 부귀를 함께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신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제극인의 작용이 안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이겠죠. 정제격은 비겁의 쓰임에 따라 달라지니 비겁의 역할도 잘 살펴야 한다. 비겁의 의미가 그런 의미겠죠.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상과 관성이 정제를 중심으로 다투지 않아야 하고 합, 형, 충, 파에 민감하며 식상은 비겁을 재로 통관시켜 재를 강하게 하며 관은 재를 겁탈하는 비겁으로부터 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은데 재가 약하거나 때로는 관이 약하게 되면 비겁의 작용이 너무나 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격의 왕함을 좋아하며 조절이 잘 된 상태에서 격의 왕함을 좋아하며 그 다음에 비겁의 왕함을 꺼리며 식상이 많아 탁해짐을 싫어한다. 조화로워야 된다는 그 뜻이겠죠. 인수도 적당히 있고 비겁도 있으면서 식상과 재관이 뚜렷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을 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정제격을 이룬 상태에서 정관과 정인이 함께 있으면 삼규가 되어 귀명이 되지만 신약하면 재생살 재극인이 되어 흉합니다. 그래서 정제격도 신약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정제가 합, 평, 충, 파, 공망, 겁제와 함께 있으면은 처를 극하고 처가 또 배우자를 극합니다. 이제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극처한 상태에서 제가 관을 생하지 못하고 살하기 때문에 극부의 작용도 일어납니다. 이런 말입니다. 시주 정제가 간합이 되면 노년의 재물을 뜻한다. 이제 시주의 정제가 간합이라고 하는 말은 일주와 간합입니다. 다른 것들과 간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간합을 할 때 이런 말이 되겠죠. 나와 간합할 때는 노년의 재물을 득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의 구성입니다. 정제가 태과하면 겁제를 용신으로 하고, 정제가 너무 많아서 신약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겁제를 용신으로 하고, 대체로 이제 비겁은 용신으로 1번으로 용신으로 잘 쓰진 않지만은 그래도 태과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신강제약이면 식신상관을 용신으로 한다. 이런 말이고요. 제가 왕한데 신약하면 관운이 오면은 재앙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왕하고 신약한 사주인데 관이 오게 되면은 제가 왕하다 보니까 재생관이 안 되고 재생살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신약한 사람의 관운까지 오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왕 신약한 사주는 처가 남편의 권리를 뺏고 공처가가 되며 비거분을 만나면 처첩, 재난, 친부의 유고, 재산의 손실, 손해 등이 있다. 이제 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배우자, 아버지를 말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의 뜻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제격은 겁제를 두려워하고 겁제운에 재난, 손명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정제는 비겁의 극을 받으면 어려워지고요. 겁제의 극을 받으면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득천시, 이제 시간, 하늘을 얻었다는 말이겠죠. 월지에 정제가 있을 때 제복도 후하고 처덕도 있다. 이런 말은 이제 하늘의 하늘의 뜻을 얻었다는 말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절기를 얻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득지릿, 예. 정제가 관왕생이 될 때 많은 재물을 평안히 얻는다. 이럴 때 이제 아까 일지에 특히 어떤 정제가 있었을 때 이런 말에 설명이 됩니다. 득기세, 그럼 정제가 식신상관에 근이 있을 때 재물을 편안하게 얻는다. 이런 말은 이제 사주에 정제가 뚜렷하게 기세가 있었을 때 그런 말이 되겠죠. 신왕정제격, 성품이 급하고 재물에 집념이 강하고 과단성이 있습니다. 신왕정제격, 게으르고 과단성이 없고 처가 남편 이외에 권력을 잡으며 건명정제격, 좋은 처와 인연을 맺은 후부터 운세가 좋아지고 곤명정제격, 자신이 직업전선에서 재물을 득합니다. 그래서 신왕정제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명정제격도 남자 입장에 따지면 좋겠지요. 근데 매사 모든 것이 항상 그렇지만 명리학에서는 좋다 나쁘다를 단편적으로 파악하시지 마시고 부처님의 설법처럼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상 합이 좋다, 충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개해년, 경신월, 정해일, 경자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 사주는 정화일주의 특징이 쭉 있겠죠. 정화는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는데 지지가 전부 다 수의 기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겨울의 힘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격을 잡을 때는 이 사주의 격은 어떻게 잡습니까? 월지에 정간,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이 경금이 투관하였기 때문에 정제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의미의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정제격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격의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제는 어떤 의미죠? 신강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이 있어야 된다. 꼭 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 다음에 혼잡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혼잡이 안 되다고 했었는데 신강하다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신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운에서 받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목화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하도 여기다 목,
목, 그 다음에 화, 목, 화, 목,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뭐 초년의 운은 그렇게 좋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혼잡하지 않아야 됐다. 뭐 혼잡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느냐? 뿌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의 뜻은 정제격이긴 하지만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개해년생 같은 경우는 몇 살일까요? 이 사주는 80, 이 사람이, 제 기억에 그렇게 나이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개해년이면은, 하여간 그렇게 한 40살 정도 됐나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나이가 40 한 2살? 43살? 뭐 이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0살 이런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크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사주인데, 이 사주를 젊었을 때 봤는데 아주 귀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또 사주를 조금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 공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은 해수부터 정화를 찾겠죠. 돌리면은 정, 무, 기, 경, 신, 임, 계 하면 오미가 공망입니다. 이 사주는 오미가 보이지는 않지요. 그럼 이제 삼재를 찾다 보면은 띠를 가지고 본다 그랬으니 해묘미 띠는 사오미년이 삼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화라고 하는 것을 꺼리지 않기 때문에 삼재가 그렇게 흉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또 삼기는 없고요. 고신살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그렇게 고신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묘고, 관고 이 문제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양인 같은 경우는 정화는 미토가 양인입니다. 근데 미는 없죠?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귀문, 백호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천을귀인이 이게 해라고 하는 것이 천을귀인이 귀인인데 쌍으로 있습니다. 쌍으로 있죠? 그러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을귀인이 쌍으로 있으니까. 또 상문조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문조격은 띠를 기준으로 앞으로 두자. 축이 상문, 뒤로 가게 되면 유가 조객입니다. 근데 상문과 조객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사주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눈에 띄는 것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거는 신약한 사주에 재관을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귀인이 쌍으로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제격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 했듯이 재와 관이 잘 이루게 되면은 금융계통, 정부라든가 이런 파트에 어울린다라고 말을 해놨었습니다. 이 사주는 실제로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된 금융과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사주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격의 직업입니다. 정제격은 총명하고 신의가 있으며 성실하지만 임기응변, 융통성, 요령과 수단이 좋지 않아서 정당한 대가와 이윤을 받는 직업이 좋다. 그러니까 월급의 형태를 취하거나 때로는 안정적인 형태 그 정해진 급여가 나오는 안정적으로 돈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금전의 출입이 빈번한 직업, 수익과 지출의 폭이 큰 직업, 사채, 증권 투자와 같이 투기성과 같은 짙은 직업은 좋지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전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때로는 내가 어떤 한 거에 대한 대가만을 바란다 이런 정도 수준일 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식상이 생지하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가 좋은데 기복이 덜한 자유업, 약사, 의사, 미용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직업을 하면은 좋다. 이런 게 이제 대체로 정제가 이제 어떤 내가 상관과 어울리게 될 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일정하게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직업이 좋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일 때는 의사, 약사, 자유업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꼼꼼하고 빈틈없이 일처리와 정직한 성격으로 직접 돈과 연결되는 업무에는 용이하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안정적인 형태를 재물을 취하면서 투기라든가 예를 들면 한 방에 터뜨린다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때로는 이런 것보다는 굳이 글쎄요 채권 파트 정도 느낌은 어느 정도 틀이 있겠지요. 채권은 국채 같은 의미는 어느 정도 이자의 기복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식처럼 너무나 많이 올랐다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가 이런 성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업에 종사하더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좋지. 뭐 때로는 뭐 투자회사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서 뭐 어떤 확정적으로 돈을 막 움직이는 그런 일보다는 뭐 물론 뭐 증권회사에 있더라도 꼭 모두가 뭐 증권 투자하는 업무에 매진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도 문제지만은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가도 정제격과 연결시켜서 보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거리거나 기복이 많이 심한 일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나 힘들지요. 때로는 이제 자기가 뭐 어떤 뭐 고의는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뭐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심한 자책감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복이 크만 금융업이라든가 내가 기복을 막 심하게 맞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지 않는다라고 정제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격이 잘 구성된 사람은 기업의 재무관리자로 성공할 수 있으나 조직의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 적합합니다.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의 배합이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도 보다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 있던 편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상하 질서를 존중하면서 규칙과 룰을 따르는 것이 정이 가지고 있는 발을 정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죄다 신약하면 자신의 일을 못하고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쉽다. 죄다 신약은 항상 사주가 신약한데 죄가 많다. 뭐 신약하다는 남자 여자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다는 의미는 3개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데 죄가 많았었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고요. 때로는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내가 관리를 잘 못하거나 때로는 죄다 신약이 될 때는 내가 벌어놓으면은 쓰기는 다른 사람이 씁니다 라고 하는 말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철을 외주하는 명인이 후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식상이 퇴가하면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지만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직업의 변동이 심하여 하나의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인데 식상이 과하다. 그러면 식상은 어떤 내가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정제격으로 안정적인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다 내가 식상이 과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자꾸 머리가 쓰게 되고 때로는 뭐가 좋아 시류에 따라서 막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런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직업의 변동이 심하고 오랫동안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정제격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제격의 성격들을 바라보면은 너무 급박하거나 변화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틀이라고 하는 범위의 틀이 요만큼 전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폭을 크게 가지거나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너무 크게 변화를 겪는 일에 대해서 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제는 간제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땀 흘려 얻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횡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횡재라든가 투기적인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잘 못 될 때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게 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때로는 좀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어려움까지 겪는 사람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얘기합니다. 안정적인 게 좋고 금전이 너무나 큰 일, 움직임이 큰 일보다는 안정적인 일 속에서 직업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내가 야생에 나가서 혼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이라고 하는 룰 안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라.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사람과 조화로워야 되니까 독불장군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직과도 조화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정제격의 성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제격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